사이다 무비튼. 내가 중3이었을 때 우리 반 한 여자애가 어떤 남자애들한테 심하게 집단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대. 그 여자의 이름은 정상아였고 다리에 가벼운 장애를 갖고 있었대. 그 점을 빼면 평범한 중학생이었다고 기억한다. 걸을 때 불편한 다리를 조금 끌면서 걸었었는데 그 모습을 어떤 남자애가 놀리면서 집단 괴롭힘이 시작됐다. 처음엔 장애인이네 뭐네 하면서 말로만 괴롭히는 정도였는데 정상아가 꿈쩍도 하지 않고 무시해버리자 그게 남자애들을 자극시켰는지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다. 본격적으로 집단 괴롭힘이 시작되자 교과서가 전부 학교 뒷마당에 버려졌다거나 체육복이 화장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괴롭혔다. 그렇지만 정상아는 아무런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다. 그러자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중2 때 정상아는 몸이 아파서 거의 1년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었다. 그때 사실은 임신했었고 중절 수술을 했다는 소문이었다. 아이의 아빠는 친오빠였다는 끔찍한 스토리까지. 집단 괴롭힘의 주범이었던 왕한심이 떠벌리고 다녔다. 다른 여자애들은 어떻게 친오빠랑 그런 짓을 하냐며 토가 나온다는 둥 정상아를 더러운 오물 취급했다. 하지만 정상아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만들 거란 걸 알고 있었는지 반응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단 정상아가 오로지 혼자서 버틴 건 아니다. 딱 한 명 편을 들어주는 애가 있었다. 바로 정의감이라는 남자애였다. 교실은 물론 소풍 갈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정의감은 정상아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듯이 항상 옆에 붙어 있었다. 그러다가 자기 앞에서 이상한 짓을 하려는 놈이 나타나면 바로 나서서 보호했다. 중학교 때 정의감은 작은 키에 두꺼운 안경을 낀 범생이 타입이었다. 여자애들한테는 인기가 별로였지만 성적은 제일 우수한 아이였다. 반장도 하고 전교 학생회장도 역임하면서 선생님한테도 신뢰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겉으로 대놓고 감히 괴롭히는 애는 없었다. 하지만 주범인 왕한심 그룹에서는 넘사벽 정의감한테 불만이 많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의감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정상아한테 했던 것처럼 정의감한테도 막무가내였다. 한 번은 하굣길에 둑길을 걸어가고 있는 정의감을 뒤에서 냅다 미는 바람에 하마터면 큰 부상을 입을 뻔했었다. 다행히 발목을 삔 정도에 그쳤지만 등교하기 힘든 상태였는데도 정의감은 하루도 결석하지 않았다. 정상아도 다 나을 때까지 집에서 쉬는 게 좋지 않겠냐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정의감은 절대 굽히지 않았다. 심지어 나도 걱정이 돼서 좀 쉬라고 했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며 고집이 장난 아니었다. 혹시라도 자기가 없는 곳에서 누가 비열한 짓을 정상아한테 한다면 그게 더 견딜 수 없을 거라고 했다. 정의감이 옆에 딱 붙어 있어도 왕한심 그룹이 저지르는 괴롭힘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특히 친오빠 애를 임신했네 어쨌네 하는 소문은 계속 살이 붙어가더니 오빠하고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둥, 애아빠가 누군지 몰라서 낙태를 했다는 둥 갈수록 저질스러운 가짜뉴스를 생산해냈다. 그 소문 때문에 정상아는 우리 학교뿐 아니라 다른 학교 애들한테도 심각한 비방 중상을 입었고 그럴수록 단 하루도 혼자 둘 수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러는 사이 본격적인 입시철이 다가왔다. 저급한 중상모략을 했던 가해자 그룹 애들도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내신에 이상한 기록이 남을까봐 겁이 났는지 어느 시기부터는 집단 괴롭힘이 뜸해졌다. 하지만 정상아가 가해자 그룹에게 치졸한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계속 학교에 나올 수 있었고 그 결과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된 건 모두 정의감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 후 정의감은 본인이 희망하던 명문고교에 합격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정의감은 정상아 집을 자주 찾아갔다. 하지만 정의감이 서울에 있는 유명대학에 진학하면서 정상아를 찾아오는 건 1년에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다. 성인식을 기념해서 다 같이 모인 적이 있었는데 정의감, 정상아 둘 다 오지 않아서 두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 후 관계가 끊어졌나 보다 다들 그렇게 추측했다. 그때 모였던 가해자들이 걱정했던 일은 정의감하고 정상아가 우리한테 복수하면 어떡하지? 였다. 이젠 모두 성인이었고 걔 중에는 벌써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애들도 있었다.
철이 들고 보니까 자기들이 했던 짓이 얼마나 심각한 거였는지 자각이 든 모양이었다. 시간이 흘러 27살이 되던 해 동창회에 정의감이 참석할 거라는 정보가 미리 나돌았다. 그러자 어떡하지? 먼저 사과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건설업에 종사하고 아직 독신이었던 왕한심은 웬 사과? 다 지난 일인데 라며 밑에서 뻔뻔함을 깔아주자 그쪽으로 다시 분위기가 쏠렸다. 하지만 그 인간들의 얄팍한 속셈은 서울 엘리트와 시골 건설 노동자 둘 중 누구 편에 서겠냐고 묻자 하나같이 정의감을 선택했다. 정의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역시 누구나 동경하는 최고 명문대에 입학했고 동창회에 참석한 애들 중에서도 연봉도 가장 많았다. 동창회에 나타난 정의감은 키 작고 두꺼운 안경 이미지를 벗고 좌중을 압도했다. 멋지게 차려입은 양복, 안경도 벗고 180이 넘는 훤칠한 키까지 예전과는 이미지가 너무 달라서 처음엔 누군지 아무도 몰라봤다. 정의감이 나타나자 장내가 웅성거렸다. 황골탈퇴한 외모에 고연봉자라는 걸 알게 되자 왕년의 가해자 멤버였던 여자애들까지도 순식간에 정의감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여친 있어? 결혼은 아직이지? 라며 질문 공세. 육탄전까지 벌이며 정의감을 유혹하려는 여자애들을 향해 웃으면서 아직이라고 여유있게 말하는 상남자 정의감. 여자애들의 관심을 독차지한 사람은 당연 정의감이었다. 예전엔 우리 반을 쥐고 흔들었던 왕한심이었지만 동창회에서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다. 진심 쌤통이었다. 다시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왕한심이 작업 중에 발을 잘못 디뎠는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서 6m 상공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머리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한동안 의식불명이었다는데 다행히 며칠 후 의식을 되찾았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왕한심 앞에는 의사 가운을 입은 정의감이 오래간만이다 라고 덤덤하게 인사한 정의감. 왕한심이 실려간 병원은 정상아 아버지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이었고 이 지역에서 제일 큰 병원이었다. 알고 보니 정의감은 서울에서 몇 년간 전공의 생활을 마친 후 정상아 아버지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상아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원래부터 몸이 약했던 정상아는 중학교 졸업 후 합병증을 얻어서 고등학교는 거의 출석하지 못했고 정의감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장기 입원 중이었다고 한다. 합병증이 발병한 곳은 집단 괴롭힘을 당하면서 겪었던 스트레스가 중요 원인이었다고 한다. 정의감은 고2 때 정상아를 위해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정의감이 의대에 진학한 후에도 정상아는 병원 신세를 진 적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정의감은 결석도 불사하고 병원으로 달려와서 여친의 병상을 지켰다. 바쁜 와중에도 정의감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의사가 됐다. 왕한심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하반신 마비가 오면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고 말았다. 수술 후유증에 대해 설명을 마친 정의감은 과거 네가 했던 악덕 행위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네. 이런 게 인과응보겠지.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중학교 때 정의감이 어떤 일을 당해도 바로 보복하지 않고 조용히 담담하게 견디면서도 눈빛만큼은 증오감으로 가득 차 있던 모습이 섬뜩하게 뇌리에 떠올랐다. 다시 동창회 얘기로 돌아와서 나는 정의감과 먼저 인사하고 나왔지만 나중에 그날 정의감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여자애들이 동창회 이후에 모두 회사에서 잘렸다는 말을 들었다. 어떻게 그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나 싶었는데 중학생 때 죄 없는 여자애를 집단으로 괴롭혔던 가해자 중 한 명이었다는 학폭 가해자라는 소문이 사내에 돌면서 회사에서 부적합자로 간주하면서 해고당했다는 거였다. 가해자 중에는 운둔형 외톨이가 된 애가 있을 정도로 후폭풍이 상당했다는 후문. 그날 엄연히 정상아를 괴롭힌 가해자들이란 걸 알면서도 웃으면서 대화를 이어가던 정의감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뇌리에 그때의 눈빛이 떠올랐다. 혹시 가해자들의 신상을 파악하려고 대화를 나눴던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이건 모두 나 혼자만의 뇌피셜일 뿐. 현재 정정 커플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어쩌면 동창회를 빌미로 정상아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렸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내 의심이 맞다 틀렸다는 판단을 내리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닐 것이다. 중요한 건
학폭 가해자들은 자신이 저질렀던 죄값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다. 그것만이 분명한 팩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